돈, 경제, 미래 걱정, 돈, 워리. 전문가들과 함께 모든 경제 걱정 해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5월을 기다리신 분들 많으실 수도 있고 네. 부담스러워 하실 분도 계실 것 같고 어쨌든 네. 그래도 휴일이 5월에 꽤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토요일부터 돌아오면 어린이날 있고요. 네. 어린이날이 또 일요일이다 보니까 대체 휴일로 6일도 있고요. 월요일. 맞습니다. 그리고 또 어버이날 같은 경우는 또 챙겨야 될 일이 있고요. 그러니까 가정의 달 관련된 휴일도 있고 대체 공휴일도 있고 또 1일은 노동절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쫙 붙여서 연차까지 껴가지고 해외여행 준비할까? 이런 분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이제 5월달에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공휴일이 3번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죠. 그다음에 이제 6일 이제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이고요. 네. 15일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 네, 그래서 이제 3번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대체 공휴일이 있는 5월 6일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는 5월 3일이 금요일이고요. 5월 4일이 토요일. 5월 5일이 일요일, 그다음 5월 6일 대체 공휴일이죠. 그러면 이제는 5월 8일이 어버이날인데 공휴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7월 7일과 8일을 이제 연차 쓰시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금요일부터 쭉 쉬어서 5.5일 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연차를 2번 쓰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붙일 수 있는 분들은 아마 근로자이신 분들은 붙여서 아마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실제 그러다 보니까 해외 업계를 여행사들은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분기가요 전통적인 비수기예요 여행 쪽에서는. 왜냐하면 딱 그 하계 그 시즌 있잖아요. 여름 휴가 시즌. 이런 휴게 시즌을 맞이해서 그 전에는요 사실 여행을 떠나는 분이 많이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2분기가 약간 비수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5월달이 좀 달랐어요. 작년 5월달에 물론 상황을 봤을 때 기저효과도 있었겠지만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 여행사 자료에 따르면요 작년에 5월달에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2022년 대비해서 868%나 해외 여행이 더 늘어났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통계로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기저효과인이 있습니다. 워낙 그 2022년도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줬고 하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여행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 이런 점들은 조금 기대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또 원달러 환율 때문에 이거 괜찮아? 이런 분들 특히나 이제 미주 쪽을 한번 고려해 보셨던 분들 괜찮아? 막 이런 생각들 하실 걸요? 이게 올해 들어왔고 원달러 환율이 이게 변동폭이 지금 상승폭이 7% 이상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달러 쓰는 나라에 가기가 사실상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건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 본토도 있지만 하와이, 사이판, 괌 이런 데도 대표적인 휴양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쪽만 생각하시는데 이제 동남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달러를 가지고 자국 통화로 환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입장에선 또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에 대한 달러에 대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엔저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은 어때요? 좋죠. 사실상 지금으로는 딱 일본 여행이 많은 분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원화 약세가 이 정도로 사실 계속 오래 갈지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장중 봤을 때 160엔 이제 돌파를 했었는데 그 정도로 사실 이제 엔화 약세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당분간 엔화 약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 일본 여행 가기가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일본 여행을 기획하고 계시고 실제 이제는 통계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 항공사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가장 인기 있는 노선, 가장 많이 나갔던 노선을 봤더니 도쿄, 후쿠오카, 오사카 이런 일본 노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많은 분들이 또 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 엔화 약세 때문에 더더욱 많이 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또 제 주변에 일본 가시는 분 보니까요. 여행 가시는 분 엔저 때문에 가긴 가는데 하도 몰려서 비행기 값이 비싸대요. 비행기 값이. 비행기에서 거기서 거기다 이런 분이 계신데 어쨌든 엔저 현상 때문에 일본 가기는 아마 좋을 것 같다는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환율이 올라서 여행 가는 게 좀 달러 봤을 때 망설여진다는 분 계시지만은 반대로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 국내 관광, 한국 관광이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매력적이죠. 예. 사실상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골든위크입니다. 그러니까 4월 27일부터 예. 5월 6일까지 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일본도 그래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일본에서 많이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네. 실제 이제는 일본의 한 여행사가 조사를 해봤어요. 이 기간 동안 그 여행 목적지를 조사해봤더니 한국이 전체 20% 1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일본 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휴가를 보내겠다, 아니면 쉬겠다, 여행을 다녀오겠다라고 응답을 했고 이게 동남아시아보다 더 많았습니다. 대남보다 더 많고 그래서 한국으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노동절 껴져 있는데 이 연휴 기간 동안 지금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올 생각으로 있다라고 밝혀졌는데 이게 블룸버그에서 이제 조사를 해본 거예요. 네. 그래서 7월부터 3개월간 해외여행 예약한 사람을 봤더니 31%가 한국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봤을 때에 그 지금 이제 중국인들이 다음 달부터 7월까지 3개월 동안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들어올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많이 오시면 내수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좀 아쉬운 점은 6커가 안 들어온다는 거죠. 6커는 이제는 중국의 단체 관광을 얘기하는데 대신에 이제 1인 한 명이 들어오는 쌍커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문제는 1인당 씀씀이가 적어요. 확실히 6커가 팍 많이 쓰거든요. 대량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 6커가 안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아쉽다. 단체 관광객은 6커, 개인 관광객은 쌍커. 네. 그래서 지금 뜨고 있는 게 로카쿠. 그러니까 일본어로 얘기하면 여액이라는 뜻인데 여객이라는 뜻인데 이 로카쿠가 조금 지금 인기를 좀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카쿠를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 한마디로 일본의 이제는 여행객들을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특히 또 일본 분들이 좀 이렇게 절약도 많이 하시지만은 또 올 때 또 쓰고 갑니다. 또 우리나라에 또 가죽 제품 워낙 좋아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가죽 제품 하시는 분들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만나보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여름 시즌이지만은 또 한 번 오실 때 또 이런 제품 사가고 가시거든요. 패션 쪽.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대하고 특히 화장품 쪽에 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로카쿠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도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의 사실상 여행 수지가 계속 적자거든요. 우리나라의 뭐 경상 수지는 잘 지금 최근에 와서는 좀 되고 있는데 일단 서비스 수지가 계속적으로 적자고 거기서 서비스 수지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여행 수지인데 여행 수지는 지금 계속 지금 1999년도 흑자 한번 나온 다음에 그때부터는 계속 지금 적자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쓰는 것보다 우리가 나가는 게 더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느껴진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쓰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요. 여행 뭐 업계에서도 뭔가 좀 준비해야 될 것들, 대비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벤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미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5월 1일부터 동행축제 들어가거든요. 중기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건데 여행객들 특히 우리 국내 내수 인바운드 여행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하는 여행도 이거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또 동행축제에서 쇼핑해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요 다양한 이벤트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항공 그 공항에서 웰컴 행사를 해요. 그래서 공항에서도 이런 외국인들이 환영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 상품도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포토존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다양한 뭐 장치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지방 공항들이 국제선 노선 확장했다는 소식들 좀 들렸던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지금 국제공항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7개 국제공항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좀 퀴즈 하나만 드릴게요. 뭐 국제공항 대표적인 게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 대구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노선과 운항 횟수가 가장 많은 공항이 어딜 것 같으세요? 보통 김포는 서울에 있잖아요. 김해는 이제는 부산 라인 쪽에 있고 어딜 것 같으세요? 김포 아니면 김해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김포라고 생각하세요. 서울이니까 더 많이 오지 않아? 그럴 텐데 김해공항이 김포보다 더 많습니다. 김해가 더 많아요? 네, 37개 노선에다가 운항 횟수가요. 516회요. 주당. 예, 근데 김포공항은 주당 202회거든요. 그러니까 김포공항보다 더 많습니다. 김해공항.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찾아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김해공항이 주요 노선이 이제 도쿄라든지 오사카, 상하이
부분이거든요. 물론 많이 나가기도 하시고 들어오기도 하시는데 네. 그 정도로 사실 국제공항에 대한 그 사활을 지금 공항들이 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예. 뭐 김해공항은 아시겠지만 아마 부산 사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터미널 확장 사업 끝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로 이제는 수요가 폭발적이에요. 네, 네. 청주공항도 지금 개항 이후에 최대치 이익을 내고 있고 해서 국제공항의 탈바꿈 눈에 띈다. 저는 굉장히 환영하는 게 지역 경제에 크게 도움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환영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봅니다. 최근에 김해공항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네. 주차장을 리모델링인데 무슨 특급 호텔 주차장 좋았어요. 공항 네. 주차장이 그렇게 좋아요. 어쨌든 이렇게 확장 사업까지 끝냈고. 근데 지금 아까 비행기 값 얘기 잠깐 했는데 표값 이게 지금 유가의 영향도 좀 포함돼서 이 좀 더 비싸진 면이 있다. 맞나요? 예, 유류할증료죠. 예. 유류할증료가 이제는 올라섰는데 사실상 지금 유가가 큰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항공사 입장에서도요. 일단은 매출 원가의 30%가 항공유 구입에 쓰거든요. 네네.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죠. 또 하나가 항공사들의 그 비행기가요. 대부분 보면 리스입니다. 그러니까 빌려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리스료가 이제 치솟아요. 사실상 유가가 뛰면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항공사들이 전략을 바꿉니다. 과거에는 이제는 장기 노선들, 그러니까 큰 대형 이제 비행기로 이제 장기 노선을 날랐는데 요즘에는 이제는 단기 노선 중심으로 갑니다. 왜? 기름이 덜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단기 노선 중심으로 지금 좀 하고 있고 특히 대형기 같은 경우는 리스료가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항공사 입장에서는 단기 노선에 좀 중소형 비행기로 해서 이제 지금 실적을 좀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겁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러면 혜택이 더 많겠구나. 실제 항공사들이 이런 단기 노선 쪽으로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 라인 이쪽 노선으로 이제는 이벤트들을 요즘에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지금 어쨌든 여행을 막 가고 싶고 하지만은 환율이 또 고환율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다만 뭐 몇천 원이라도 몇만 원이라도 환전을 조금 알뜰하게 하셔야 될 텐데. 또 그런 분 계세요. 아니 누가 요즘에 돈을 받고 그냥 카드 아주 여행용 트래블 카드 좋은 거 많은데 이런 분들 많죠? 맞습니다. 실제 여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카드사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트래블 카드 같은 게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카드사마다. 뭐 대표적인 게 사실 우리 산모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환전 수수료가 이제는 없는 카드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연회비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현지에 가서 자동 ATM기 있잖아요. 현금 찰 때 수수료도 0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모 카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카드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해외 여행 가셨을 때 현금보다는 요즘에 카드 들고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카드가 이제 트래블 카드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런 카드를 준비하셔서 해외 여행 잡으시면은 조금 더 편리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카드사들도 요즘에 이벤트 또 많이 해요. 여행 시즌 돌아오다 보니까 바캉스 시즌 맞이해서 이런 혜택들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알아두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려요. 혹시 추가적인 팁 좀 주신다면 이제 해외여행 가실 분들에게 주실 만한 팁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환전 수수료가 가장 중요해요. 사실상 환전 수수료가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전 수수료가 되는 카드사를 선택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카드사들이 은행과 요번에 조인을 해갖고 환전 수수료 무료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혜택도 누려보시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다양한 뭐 혜택도 있지만은 공항 라운지 무료로 이용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정 카드사 말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카드사마다 혜택이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지금 여행객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융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런 금융 상품들 중에서 바캉스 시즌 맞이한 이벤트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건 좀 발품을 파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이제는 혜택을 체리피커처럼 골라 잡으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돈워리 코너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세트 K 여기까지고요. 8016님 KBS 1라디오 방송 오랜